캐나다가 초고령화 시대로 치닫는 가운데 실종되거나 길을 잃는 시니어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시니어가 갈수록 늘면서 더 악화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노인옹호단체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가족이나 간병인이 먼저 발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실제 상황은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경찰 집계만 보면 지난해 실종자 수는 4,700여 명, 이달 8일 기준 올해는 4,507명입니다. 이들 중 60세 이상 64건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치매와 정신건강, 알츠하이머, 혼란이나 방황이 실종의 주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구조기관, 시설의 데이터를 모아온 또 다른 기관의 예비자료에 따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5만에서 6만여 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지장애 노인의 60%가 방황하다 실종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60세 이상의 실종도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케틀람에서 실종된 노모 씨의 아들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부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지인 2명이 부친을 봤지만 실종된지 몰라 지나쳤다며 지역 내 실버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버 경보 시스템은 앰버 경보와 유사합니다. 캐나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만여 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2050년에는 그 수가 170만 명으로 증가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는 실버 경보에 더해 정확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인지를 넓히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만일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노인을 보게 되면 안경과 모자는 벗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며 메딕 알럿과 같은 팔찌가 있는지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를 탄소 제로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려면 구매자에 대한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 가용성 표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전체 신차 판매의 20%, 2030년 60%, 2035년엔 10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또 캐나다 소비자들이 우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며 더 많은 전기차를 더 빨리 시장에 출하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운송 부문의 배출량은 2005년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오염의 2번째 원인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4억 3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방지되고 올림픽 규모 수영장 약 7만 3천 개를 채울 만큼의 휘발유 소비가 방지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기차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4,000 정도 절약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주가 이 방안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운송 부문을 탈산소화하고 막대한 양의 도시 대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자동차 딜러 협회는 충전소 부족과 비용, 전력망을 우려했습니다. 소비자 중에는 아직 전기차 가격이 높고 오래 기다리기도 한다며 가격을 더 낮추고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영국이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하는 방안을 도입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시장의 40에서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상반기 테슬라가 32만 5천여 대, GM 쉐보레 3만 5천여 대가 팔렸고 포드와 현대, 리비안 순입니다.
웨스트젯이 내년 5월 17일부터 엘버타주 캘거리와 인천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주 3회 일정으로 캘거리 공항에서 오후 5시 55분 출발, 인천 국제공항에 오후 8시 45분에 도착하고 인천에서는 밤 10시 45분 출발, 캘거리에 오후 6시 15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2019년부터 운항된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운항하고 내년 초부터 예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웨스트젯은 서울 캘거리 노선이 양방향으로 관광 기회를 창출하고 캐나다 서부와 아시아 간의 비즈니스 기회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거리가 대륙 간 새로운 허브로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스트젯은 신규 취항 축하를 위해 캐나다 전국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 2장이 걸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인이 대상으로 오는 2024년 1월 4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8일에 추첨할 예정입니다. 캘거리 인천 노선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두 번째 직항입니다. 웨스트젯은 지난해 4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간 직항을 시작했고 내년 여름 이 구간은 매일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한 달 전 웨스트젯은 캘거리 아이슬란드 직항편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내년부터 대서양에서 유럽 간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20분경 온타리오주 놀수욕 지하철 4호선 덤밀역에서 두 그룹 간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흉기국으로 번지면서 17세 청소년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14세 소년 2명을 붙잡은 경찰은 한 명은 살인미수와 가중폭행, 무기소지 등의 혐의로 두 번째는 무기소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15분에는 빅토리아 파크 애비뉴와 오코너 드라이브에서 보행자 2명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던다스 광장을 산코파 스퀘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노예제 폐지 법안을 지연시켰던 스코틀랜드의 정치인 헨리 던다스의 이름을 딴 던다스 대신 과거의 가르침을 반성하고 회복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산코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던다스 지하철역 이름은 2024년에, 던다스 웨스트역은 2025년 4분기에 바뀌게 되며 제인 던다스 도서관 이름은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던다스 이름 변경은 2020년 6월 14,000명의 청원서 제출 이후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연말 여행 시즌이 다가오자 연방정부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 항상 조심하고 현지 뉴스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기준의 2단계 여행주의보를 92곳에 발령했는데 이 중에는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중국, 태국, 브라질, 베트남, 쿠바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21곳은 4단계 여행 금지 국가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등 9곳에는 3단계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특히 정부의 여행 권고가 있는 지역은 여행보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전에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준 온타리오 노인복지 장관이 한카 시니어 협회 연말 행사에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지난주 15일 오전 11시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서 열린 연말 행사에서 조 장관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며 건전한 여가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노후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목표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난민과 같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도울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카 시니어 협회는
원주 노인복지부가 지원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단골 수혜 단체로 올해에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